누군가에게 2억은 인생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시작이 된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마친 65세 이 씨는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었다. 주변에서는 이제 편히 살아야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말이 쏟아졌지만 막상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자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숫자로만 보였고 퇴직금은 목돈이 아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타이머처럼 느껴졌다. 그는 처음엔 여유를 누려보려 했다. 아내와 함께 제주로 여행을 다녀오고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았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생활비의 현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월 250만 원 정도로 예상했던 지출은 실제로 320만 원을 넘겼다. 교통비, 관리비, 보험료, 자녀 결혼 지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그를 괴롭혔다. 무엇보다 문제는 심리적 지출이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줄어들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소일거리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위안보다 후회에 가까웠다. 이 씨의 사례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의 문제를 보여준다. 그는 평생을 소득 중심의 삶에 맞춰 살아왔고 갑작스러운 지출 중심의 삶에 적응하지 못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지출 하나하나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는 은퇴자에게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존재의 불안을 함께 가져온다. 자신이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감각, 사회에서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돈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씨는 은퇴 1년 후 결단을 내렸다. 남은 퇴직금 중 1억 2천만 원을 지방 소형 아파트 구입에 쓰고 나머지는 정기예금과 배당주에 나눠 넣었다. 그리고 지역 복지관의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이때부터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의 흐름이 아닌 하루의 리듬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예전엔 돈을 쓸 때마다 불안했지만 이제는 그 돈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매달 배당금 30만 원이 들어오고 연금 100만 원이 더해지면서 그는 다시 예상 가능한 삶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취미 활동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고 사진전을 준비하며 삶의 이유를 되찾았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의 행복은 퇴직금 액수보다 돈의 구조화에 달려 있다고. 2억이든 10억이든 현금은 언젠가 줄어든다. 하지만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들어두면 불안은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금, 간단한 파트타임 수입 등으로 월 200만 250만 원의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비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직장 시절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든다. 이 씨는 이제 2억으로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2억이 내 삶의 속도를 결정해주는 나침반 같다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통장 잔고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대신 오늘 하루 어디를 걸을지 어떤 사진을 찍을지를 고민한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여유다. 은퇴는 돈이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돈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시점이다. 퇴직금 2억이 불안으로 남느냐, 여유로 변하느냐는 결국 나의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숫자는 같아도 삶의 구조는 다르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리듬의 하루를 만들어 가느냐는 것이다. 퇴직금 2억으로 은퇴한 65세, 과연 편안했을까? 그 질문은 오늘날 은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에게 던져보는 말이다. 금액만 놓고 보면 2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의 안정과 여유를 보장해주는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를 묻는다면 대답은 훨씬 복잡해진다. 돈의 액수가 아닌 그 돈을 둘러싼 삶의 구조가 모든 것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30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이모 씨는 65세에 회사를 떠나며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처음엔 든든했다. 대기업의 정년까지 채웠다는 자부심,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이 있으니 걱정 없겠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2달도 가지 못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사라지고
고정 수입이 연금 외엔 없다는 현실이 서서히 실감되기 시작했다. 그는 통장을 열 때마다 느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삶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은퇴 초반의 소비는 의외로 활발하다. 이 씨 역시 이제 좀 써보자는 마음으로 부인과 여행을 다녀오고 집안 가전을 새로 바꾸며 젊은 시절 못해본 것들을 해보았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보니 한 달 250만 원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20만 원을 넘기기 일쑤였다. 식비, 관리비, 교통비, 보험료, 그리고 간간히 자녀에게 건네는 용돈까지 더하면 300만 원 아래로 떨어질 일이 없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병원비는 큰 타격이었다. 고혈압, 약, 정기검진, 무릎, 통증 치료 등은 예산에 없던 지출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퇴직금 2억은 큰 돈이 아니라 줄어드는 돈이라는 사실을. 문제는 단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었다. 직장 시절에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왔기에 지출이 계획적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정반대였다.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으니 나가는 돈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소비를 통제하려 애썼다. 커피값을 줄이고 외식 대신 집밥을 늘리고 자동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하지만 절약이 쌓일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이렇게 아껴서 뭐하나, 나중에 아파서 다 쓰면 의미 없는 데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삶의 활력은 떨어졌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은퇴 불안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돈이 아닌 통제의 상실에서 오는 불안이다. 평생 일하며 어떤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이 사라지고 통장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착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씨는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로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당신은 돈이 줄어드는 걸 걱정하지만 나는 당신이 멈춰버린 걸 걱정해요. 그 말은 그를 깊이 찔렀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돈을 쌓아두는 것에서 흐르게 하는 것으로 바꾸자고. 그는 남은 퇴직금 중 1억 2천만 원으로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생활비 부담을 줄였다. 나머지 8천만 원은 정기예금과 배당형 ETF에 분산 투자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지역 복지관의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처음엔 무료 강좌였지만 점점 관심이 깊어져 중고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고 어느새 매주 촬영 모임을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됐다. 놀랍게도 돈의 흐름이 안정되고 하루의 리듬이 생기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정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현금 흐름을 꼽는다. 퇴직금의 액수보다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퇴직금은 일시금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쓰면 510년 안에 소진되기 쉽다. 그러나 일정 부분을 고정 수입화하면 심리적 안정이 크게 높아진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금 혹은 간단한 부업 수입으로 월 200만 원 내외에 흐르는 돈을 확보하면 은퇴 생활은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총 자산보다 정기적 수입의 존재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돈의 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리듬이 마음을 지탱한다는 것이다. 이 씨의 사례에서도 그 변화는 분명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통장 앱을 들여다보며 잔액을 계산했지만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과 연금 덕분에 지출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사진 여행, 복지관 전시회 준비, 주 2회 봉사활동이 그의 일상을 채워주었다. 하루의 목적이 생기니 돈의 의미도 달라졌다. 은퇴 후의 불안은 대부분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보다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심리적 독립이 더 어렵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구조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이 씨는 이제 말한다. 퇴직금 2억으로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2억이 아니라 내 시간과 관계가 내 자산이 됐어요. 그의 말 속에는 돈이 아닌 삶의 균형을 되찾은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다.
결국 은퇴의 핵심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리듬을 만들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퇴직금 2억은 숫자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구조를 바꾸면 평생의 버팀목이 된다. 돈은 멈춰 있으면 불안하지만 흐르게 하면 마음을 지탱하는 생활의 리듬이 된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시처럼 통장 잔고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다.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갈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다시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후의 편안함이다. 돈이 인생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2억으로도 충분히 편안할 수 있다. 단, 그 돈이 아닌 내가 삶의 리듬을 주도할 때만 말이다.